오늘 하트카운트 5월 웨비나는 업무에 한 끗을 올리는 AI 데이터 분석의 시작, 하트카운트 AI 애널리스트 소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선화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하트카운트 AI 분석이 어떻게 기존 BI나 AI 툴의 한계를 넘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준비했고요. 하트카운트 양승준 대표님과 장보우 책임님, 그리고 구다빈 책임님께서 연사로 발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에 앞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하트카운트를 처음 알게 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트카운트는 현업의 데이터 분석을 돕는 셀프 서비스 AI 데이터 분석 도구입니다. 슬라이드에 QR을 스캔하시거나 구글 네이버에 하트카운트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로 BI의 경우 기업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문의하기를 통해 도입 문의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트카운트 커뮤니티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트카운트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실습 예제 및 다른 사용자들의 분석 사례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구독하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어, 웨비나의 순서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양승준 대표님께서 AI 시대의 BI라는 블로그를 읽어주시면서 제품에 대해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 다음으로 장보우 책임님과 구다빈 책임님이 하트카운트 ABI 그리고 AI 다이얼로그 시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승준 대표님께서 발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화면 잘 보이실까요? 잘 보여요? 전부 다? 오케이. 예,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하트카운트의 양승준이고요.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나 녹화된 영상 보실 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저희 이제 제품의 실체이고, 그래서 데모 비중을 한 40분 정도로 잡았고, 특히 이제 저희 뭐 AI 계속 방점을 찍고 있지만, 월간 웨비나 통해서 이제 저희 음, AI 기능들은 좀 막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막 그 베타 버전도 보여드리고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BI 쪽 시연 부분을 2022년에 한 번 하고 3년 동안에 한 적이 없어서, 오늘은 저희 BI 제품 쪽에, 그러니까 오래된 기능이지만 꼭 필요한 그런 기능들, 하드카운트 BI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시연, 그리고 AI 기반한 분석 기능 시연, 그렇게 한 40분 정도 시연이 있을 것이고, 저는 한 20분 안짝으로 그 좀 이렇게 그 컨텍스트 세팅 목적으로 그 AI 시대의 BI라는 그 블로그 좀 미리 준비한 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이 사라진다면, 그러니까 AI, 지금부터 얘기하는 AI는 많은 경우 이제 언어 모델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I가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때 누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까? 그리고 여기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 내 어떤 지표 최적화 개선과 관련된 운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전략적 의사결정들은 그 의사결정의 빈도, 예를 들면 뭐 우리 어, 일본에 진출을 할까 말까, 그 뭐 그런 것들이야 의사결정의 빈도도 빠르지 않고 좋은 의사결정이었는지 나쁜 의사결정이었는지 판단할 기준도 더 충분치 않으니까, 기업 내에 있는 그 운영적인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블로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주요 문장들 중심으로 보면, 일단은 정부의 절대량으로는 이제 CEO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CEO보다는 언어 모델이 훨씬 많지요. 근데
그 우리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의 어떤 가치를 생각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챗 GPT한테 그냥 진짜 아무런 그 맥락 없이 우리 회사는 이런 데이터 분석 제품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매출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니? 했을 때 뭐 큰 기대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식의 답변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뭐 물건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팔았는지 관련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비교해 봐라. 그리고 엔드 유저 관점에서 고객을 살펴봐라. 그리고 파는 물건 관점에서도 어떤 특정 제품 매출이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통상적인 우리가 그 ERP 매출 데이터 가지고 분석했을 때 당연히 봐야 될 법한 관점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정성적인 어떤 데이터 확보 위에 인터뷰도 해봐라. 그리고 이제 뭐 마케팅 관점에서 그 말이 되는, 그렇지만 뭐 몰랐던 내용은 아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회사 CEO는 어떻습니까?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슬랙, 보고서, 그러니까 그 정보의 절대적인 양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 정보의 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AI보다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인간 고유의 사회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때문이었다고 가정해보고 AI가 그 우리 회사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에 그 아무런 제약 없는 접근이 가능할 때 얼마나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지만 여기서 이제 큰 가정은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 들어보시겠지만 이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쉬운 게 기계한테 어렵고 AI한테 쉬운 게 사람한테 어렵다. 그래서 그 언어 능력은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 과정으로 봤을 때 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그 기계가 따라하기 쉽고 반면에 그 어떤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환경에서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주체적 행동을 하는 것은 진화의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기계가 따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냥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뭐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기계가 언어 능력 먼저 잘했던 이유는 사실은 인간의 진화의 어떤 순서와 상관없이 데이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코딩 데이터 많이 있으니까 코딩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계속 논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어떤 사유의 질, 의사결정의 질이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실은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라 일단은 가정이지만 그래서 그, 어, 인간의 사유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게 없다고 보고 그 의사결정의 질의 차이가 정보의 비대칭에서 왔다는 가정하에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토글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토글에 옛날에 이런 좋은 의사결정이 과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글도 읽어보시고, 웨비나도 한번 보셔도 좋겠고, 이 그림은 뭐냐면,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그 어떤 사실 기반 의사결정이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과학적이고 장기적으로 조직한테 이롭다고 했을 때 여전히 이제 사람의 판단력, 그 개입이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유는 사실은 이 데이터가 모든 맥락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유의 이유를 묻다 보면 사실은 결국에 데이터로 담지 못하는 영역까지 다가가야 되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 미스테리한 사람의 어떤 통찰력, 그 영감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그 기업 내 의사결정에서 데이터의 한계를 그 데이터의 한계와 데이터 분석의 한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한계는 뭐 요런 어떤 사실관계가 발견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매출이 전달 대비 1.5 감소했는데 그 1.5 감소 중에 특정 제품의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제품 A 제품이 감소한 것은 특정 채널의 어떤 또 비중이 컸다고 했을 때, 얘는 분명히 팩추얼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그 ERP 데이터를 가지고 도출한 결과니까. 하지만 이제 이유의 이유, 왜 비유통 채널이 A 제품 매출 감소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느냐 묻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형 데이터의 한계가 금방 드러나죠.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에서 이유를 찾았다는 것은 그게 이제 인과적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지표 차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어떤 고객의 집단이라든지 제품의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채널, 그러니까 제품 판매와 관련된 그런 그 정형적인 설명들일 텐데,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업 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있다면, 그 이유의 이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VOC 데이터를 봤더니, A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품질 문제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 뭐 그게 실수였던 아니면 예산상의 이유로 그 마케팅 팀에서 비유통 채널에 대한 프로모션을 중지했다든지 그래서 어떤 이유의 이유가 그 내부의 사정으로 기인한 경우에는 내부 데이터에서 당연히 이론적으로 쉽게 또는 결국엔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이유의 이유가 이제 외부, 그러니까 유통 채널은 외부니까 외부의 내부 사정인 경우, 예를 들면 거래처의 머천다이저가 그 우리 제품의 진월 유치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어떤 쇼핑몰의 내부 알고리즘 변경으로 노출이 감소됐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이제 내부 데이터만으로는 이유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유의 이유 그러니까 왜 유통 채널의 MD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데이터로 풀 수 없는 그 문제가 남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AI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된 세상에서는 뭐 인간 내면의 어떤 동기, 의지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의 한계는 그 결국에 이유의 이유를 꼬리 물기식으로 계속 묻다 보면 결국엔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이 채워줘야 한다면 결국엔 인간이든 기계의 상상력으로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분석과 관련된 한계인데, 물론 이제 분석과 관련한 다양한 모델 접근 방법, 기술들이 있지만, 의사결정 맥락에서는 사실은 그 가설, 검증의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우리 회사 매출이 이번 달에 전달 대비 1.5 감소했다고 했을 때 그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가설이 떠오를 거예요. 아까 그 챗GPT가 매출 감소 대응 전략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 우리 그 어떤 제품의 계절 특성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그 세일즈 채널 쪽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뭐 영업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 우리 특정 고객 세그먼트에 어떤 뭐 변화가 있었나 그러니까 제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생태계 내에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떠오를 텐데 이 기업 내에서 이제 실무자가 데이터를 소비하는 툴이 BI인데, 그러니까 대시보드라고 불리는 BI인데, BI는 아쉽게도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도구는 아니죠. 그 가설을 검증하는 도구는 아니고 익숙한, 그러니까 FAQ처럼 자주 묻는 질문들을 그냥 그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성과를 모니터링 한다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시보드는 우리 회사에서 성과라고 생각하는 지표를 정의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죠.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 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준치가 있을 것이고 그 기준치가 사실은 작년 목표치일 수도 있고 전년 동월일 수도 있고 전달일 수도 있고 그걸 기준으로 못한다는 판단이 있으면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고
잘한 경우에도 그 잘한 부분을 계속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것들이라 그 BI는 일단은 그 성과 모니터링 도구이지 그 성과의 차이, 왜 더 잘했지, 더 못했지에 대한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도구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도구들이 나와 있지만 시각화 도구는 사실은 여전히 수동으로 그 본인들이 그 수많은 가설을 검증해야 된다는 한계도 있고 그리고 파이썬, R 뭐 또는 지금 AI 도구일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이 가설을 잘 적어줘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모든 가설들을 기계가 알아서 검증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콤비네토리얼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그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상용 도구를 만드는 어떤 회사들이 이런 시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기계가 뻗거나 서버가 뻗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드 카운트는 이 부분을 좀 영리하게 지금 풀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가설 없이 분석해서 그 미진한 영역 없이 그 모든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필터링하고 좀 이렇게 줌인해서 들어가서 그 원하는 결과를 찾아가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AI가 시대가 왔다고 해서 데이터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아, 통계의 기본 이론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문제를 푸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과거 한 30년,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과 도구를 AI가 활용해야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의 한계, 그리고 데이터 도구의 한계를 그대로 AI가 이제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는 사실은 데이터의 한계, 분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려워서 그 포기하거나 좀 서리금 분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AI 도움이든 아니면 기술의 발전이든 특출난 사람이 곧 아주 뛰어나게 해내던 일을 모든 사람이 쉽게 해내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뭐 AI 분석 도구든 아니면 어떤 분석 도구든지 결국에 데이터 도구가 지향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만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7분 정도 이야기를 더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매출 떨어져서 어떡하지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그 질문이 나눠져 있죠.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은 성과를 모니터링한 결과고, 어떡하지는, 그 개선을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많은 가설들을 검증해서 그 중에서 실행 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그 액션에 옮겨서 지표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플로우가 필요한데 그 기존 AI 데이터 분석으로 성과 개선 아이디어 찾는 것을 한번 간단히 볼게요. 얘는 그 마누스라고 하는 그 이제 도구이고 여기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저희가 그 어떤 매출 데이터를 넣고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데이터로 마지막 분기 매출 변화 요인을 알려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세부 질문을 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가 언제인지 묻고, 매출 변화 요인을 찾기 위해서 특히 뭐 관심 있는 변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결과를 뭐 어떤 식으로 뭐 요약본을 받고 싶은지 좀 더 자세한 보고서를 받고 싶은지 묻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는 가장 최근 3개월 그리고 모든 변수에 대해서 요인을 분석해 달라고 했고 시각화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뭐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 친구가 이제 여전히
그, 어, 어떤 그 말로써,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운 말로써 서로 묻고 답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매출을 당연히 나는 총합으로 계산하길 원했는데 자기가 그냥 평균으로 계산해 버린다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그 범주형 변수가 있었는데 제품 소분율을 누락한다든지 그럼 이거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리소스 낭비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분석 결과 역시 아직은 뭐 그 딱딱한 내러티브에 좀 스태틱한 차트 중심인데 이것들을 역시 이제 좀 시각화적으로는 좀 더 줌인해 보기도 하고 드릴 다운해서 좀 더 세분화 보기도 하고 할 텐데 이제 결과와 상호작용이 좀 불가능한 그런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분명 이 친구들도 개선이 될 테지만 그 2025년 5월 현재는 여전히 그 말로 요구사항을 주고받다 오해가 싹트기 쉽고 그리고 이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좀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의 어떤 그 모던 시각화 도구에 비견해서 너무 이제 좀 품질이 낮은 정도의 차트가 나오니까 조금 불만족스러움이 싹이 틉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제품 얘기를 지금부터 한 5, 6분 할 텐데 하드 카운트는 기본적으로 뭐 BI 기능도 있고 애널리틱 기능도 있고 BI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모니터링에 집중된 부분이고 애널리틱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애드호c 분석 EDA처럼 가설을 생성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통계적 시각적 기법으로 그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분야를 애널리틱이라고 부르는데 AI 데이터 분석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애널리틱 쪽에 그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이알로그 역시 하드카운트의 애널리틱 쪽에 있는 주요 기능이고 다이알로그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다이알로그는 그냥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와 그 사상을 따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좋은 질문을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문답법을 통해서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드카운트의 다이얼로그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냐면, 일단은 사용자의 분석 목표와 의도를 파악해요. 그것이 이제 경영지표와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어떤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특성 차이를 비교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분석 목표가 아, 결정되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이미 짜여진 어떤 분석 모델을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 모델이 일단 정해졌으니까 분석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분석 세부 조건을 아까처럼 말로써 서로 주고받다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쾌하게 이런 메뉴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 매출을 평균으로 집계할지 총합으로 집계할지 명쾌하게 묻고 입력 변수에 사용할 것을 어떻게 할지 명쾌하게 묻는 방식으로 분석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분석 결과를 모든 경우의 수로 분석한 것들을 그 여러 가지 통계적 중요도, 비즈니스 임팩트 관점에서 중요도로 나열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이제 보고서에 옮길 수 있도록 뭐 그런 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아, 하드카운트 웹이나 그 기존 거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올 초에 그 이러한 저희의 제품 기능 도구를 에이전트란 용어를 붙였었어요. 왜냐하면 어, 어, 에이전트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으니까 어떤 거냐면 보통 에이전트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하면 사실은 에이전트는 구성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좀 자율적인 능력을 수행하냐인데 요즘에 뭐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에이전트에 들이대지는 않으니까 구성 요소 관점에서 보면 메모리는 이제 정형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 맥락이니까 기업 내에 있는 DB 데이터셋 그리고 뭐 벡터 DB 같은 것들이 되겠고 도구는 분석과 관련된 SQL, 통계 모형 같은 것들이 되겠고 LMM은 당연히 이제 언어와 관련된 어떤 능력들을 수행하고
하드 카운터 어프로치가 차이점이 있는 게 이제 플래닝 단계인데, 현재로서는 이 플래닝을 그 언어 모델이 리즈닝 절차를 통해서 세우지 않고 저희가 확정적으로 결정을 지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A에 지금 서 있는데 그 B까지 가야 되는 최적의 경로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은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B로 갈 수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숙련된 분석가가 A에서 B로 가는 최적의 어떤 여정과 경로를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을 그 리즈닝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기보다 그 확정된 경로를 일단은 제시하는 게 현재 언어 모델의 능력에 기대기보다는 더 만족스러운 분석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플래닝을 저희 내부에 있는 일종의 엑스퍼트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예, 이런 식의 어떤 템플릿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6월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어, 25분에 끝낸다고 하는데 한 2, 3분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시연을 통해서도 보시겠지만, 그래도 좀 제가 이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정보 비대칭이 사라졌을 때, 현재 언어 모델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뭐, 이제 판단을 스스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만 키워볼게요. 얘는 저희 다이얼로그에 있는 템플릿 중에서 집단 간 지표 비교에 대한 결과이고, 여기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특정 기업의 이제 조직문화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위에서 그 분석 그러니까 분석 목표는 뭐였죠? 집단 간 지표 차이 분석이라는 분석 목표가 내 마음속에 있었고 그 템플릿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세부 질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 서로 다른 두 집단 간의 어떤 지표 차이를 비교하고 싶냐? 그러니까 조직문화진단 서베이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매트릭 지표 중에 업무 몰입도를 비교하고 싶다고 정했고 여기에서 그 지표는 평균으로 집계하고 비교할 변수는 가능한 모든 변수를 써달라. 그리고 아까 이제 집단 간 차이라고 했는데 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한 두 집단이 뭐냐 했을 때 일단 저는 결혼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기혼자와 미혼자의 일 몰입과 관련된 이제 특성 차이를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분석을 할 텐데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거를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책으로만 필터링해서 봤고 직책으로 필터링 했었을 때 여기 보시면 그룹장 그러니까 리더십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고 특히 이제 기혼 집단보다는 미혼 그룹장 집단의 그 업무 몰입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이게 이제 왜 기혼 그룹장이 미혼 그룹장보다 업무 몰입도가 낮았지? 왜 그 반대의 경우가 사실이었지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이유의 이유를 묻는 일들이 필요한데 저는 여기에 그 챗 GPT로 그냥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했냐면, 얘는 아까 우리 다이얼로그에서 뽑은 분석 결과이고, 아, 얘를 두 개, 네 개의 내러티브를 뽑는데 하나는 사실, 그러니까 팩추얼 내러티브를 뽑고 하나는 얘는 우리 회사의 문서에 대한 접근이 없으니까 그냥 사회 통념상 그냥 그렇단 해석을 해줘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그 팩추얼 내러티브는 아까 이제 저희가 입력한 분석 결과를 뭐 그대로 읽었고 그리고 사회 통념 수준에서는 뭐 이렇게 고위직 미혼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투자할 수 있고 기혼 고위직은 일과 삶의 균형을 더 중시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냥 그죠? 세상 조직 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했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더 좋은 인사이트, 어떤 주어진 질문에 더 좋은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 사고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정보 비대칭 때문이었다면 그 이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내부 지식에 액세스가 가능한 경우에 얼마나 더 좋은 인사이트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그 여기 보시면 공개된 어떤 회사의 컬처 덱을 입력을 하고 얘는 노트북 LM이에요. 똑같은 질문을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물었더니 뭐 이거를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회사의 그 문서를 참조하면서 좀 더 살이 붙은 좀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을 작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 기업 내에서 그 문서 기반 그러니까 내부 문서 기반 레그 챗 질의응답 시스템을 개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단순하진 않죠. 왜냐하면 문서의 수가 방대하고 어떤 서로 다른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문서 간에 그 컨플릭이 나는 경우 이제 LMM은 그 진위를 가리기도 힘들고 이것처럼 그냥 하나의 문서,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 없는 그런 그러니까 언어 게임 같은 수준의 말로써 말을 잘하면 되는 상황에서 이게 잘했다고 이야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다 해결이 된다고 봤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그냥 어, 언어 모델이 제한 없는 데이터 접근이 있었을 때 그 데이터에서 뽑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결국엔 데이터의 한계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어떤 리서치나 어떤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실행 가능한 액션을 뽑으려면 정형 데이터에서 어떤 정량적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팩추얼 내러티브가 분명히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이제 이유를 찾을 때는 어, 문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조직 내에서 발생한 일이 그 이유의 이유인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해줄 수가 있겠구나 정도. 그것이 이제 그리고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2025년에도 가능하구나. 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는 부분이라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겠고 그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쪽에 장보우 책임님이 우리 제품 BI, 그러니까 대시보드 BI 쪽 기능, 그리고 이제 하드카운트 BI만의 차별점 좀 보여드릴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 부다빈 책임님이 아까 말씀드린 애널리틱, 그 중에서 AI 애널리틱 방금 보여드린 다이알로그 기능 중심으로 시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